냉장고, 컴퓨터 2대. 뭐 하는 거야? 나오기 전에 사야 할 것들 직원가로 살 수 있잖아. 뭐 대기업은 직원가 할인 뭐 이런 거라도 있지 뭐 작은 기업들은 뭐 그런 게 없죠. 예. 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는 그런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회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뭐 그 외에도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충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좀 좋은 복지, 외국 주재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한번 얻는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좀 이렇게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다님으로써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업이 쉽죠. 예, 간편한 채용 절차인데 뭐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도 봐야 되고 필기시험도 보고 또 1차 면접 보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종 이제 그 CEO 아니 그 관리자 분들과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까지 있는 이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지난한 긴 채용 절차가 있는 반면에 좀 작은 기업들은 이제 보통 면접 한 번에 끝나죠. 물론 2번까지 가는 경우도 대단히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면접 한 번으로 이제 채용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채용이 되고 그 위에 채용 절차는 아무래도 좀 이제 큰 기업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좀 이제 그런 점은 없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가 뭐 먼저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야지 예,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비체계적인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간편하고 신속한 채용 절차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빨리 일을 하고 싶을 때 좀 아무래도 작은 기업은 좀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카드가 있죠. 네, 재직자 카드. 정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인데요. 이 재직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300인 이하, 그 제조를 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이제 정규직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계약직은 따로 있던가 아마 정확히는 이제 알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가 제조업인 회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495명인가 490명 뭐 간신히 500이 안 돼가지고 그 재직자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이 카드가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거의 주 7일에 가까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카드를 만들어도 어차피 못 다니는 거 아니야? 하고 안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후회가 돼요. 재직자 카드가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이 한번 만들고서 쭉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한 제한이 있어요. 금액도 제한이 있고 연수도 제한이 있는데 재직자 카드를 통해서 뭐 다른 제 컴퓨터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뭐 다른 취미 활동 아니면 또는 나 특기나 기술을 배울 때 이 카드가 있으면 그 학원에 대한 일정 정도 그 학원비를 이렇게 국가에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직자 카드가 없는 대기업, 큰 기업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월 40만 원까지 그 복지가 제공이 됐어요.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이런 외국어,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헬스장 이런 운동하는 그런 학원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어학이 아니라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던가 아니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좀 큰 기업도 무조건 뭐 우리가 진짜 아는 빅5 기업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재직자 카드는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컴퓨터 학원은 거의 뭐 100% 가깝게 지원해주고요. 다른 어학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지원 범위가 적은 대신에 뭐 회사에 그런 거 들킬 염려 없이, 하긴 뭐 들켜도 뭐 큰 건 없을 수 있지만은 아무튼 뒷말이 나올 염려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잘 맞춰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정신. 정말 보통 이제 사람이 되게 혁신이나 도전 이런 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좀 궁핍할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과연 이 회사를 내년에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회사가 내년에 있을지.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연봉이 계속 오르기는커녕 설마 깎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럼 이제 불안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기웃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어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에서 좀 더 나은 스킬을 익힌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업종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한번 도전해 본다던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안정적이고 큰 기업이었다면은 그 기업만 바라보고 좀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딱 제가 하는 업무만 하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무슨 일 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을 가면은 제가 다 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빠지면은 제가 그 사람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라는 곳은 4명이 하던 일을 3이 하고,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서, 또는 1명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원을 줄일 수 있을까? 인원이 줄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결혼이 생겨도 쉽게 잘 충원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일을 하는 본인이 답답하게 마련이어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하게 돼서 저도 모르게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집 못 가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이 좀 확실히 빨리 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 웹디자인 다닐 때 제가 한 달에 집에 제가 4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한 달에 4번 갔어요. 그 회사에는 라쿠라쿠 침대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한 2시 정도 되면은 라쿠라쿠 그 침대에서 잠을 자던가, 아니면은 좀 더 버티다가 그냥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가, 약간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밥 먹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 당연히 일이 늘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제 인생 40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뭐 혹시 중소기업이, 그 밖에도 혹시 중소기업에 좋은 점이 있으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것들이 없는데, 더 있을까요? 혹시 더 알고 있는 것도 있으시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